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오매일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매일여. 그러니까 지금 오매일여를 주제로 하는 영상은 모두 다 스가세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처스님들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이제 깨달으신 분들은 다 견성에 이르신 분들은 다 화두참구를 통해서 오매일여에 경계를 거치고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견지하고 있는 하나의 공식이죠. 공식. 즉 뭐다 화두참구 플러스 오매일여. 화두참구 플러스 오매일여를 경계를 갖다가 거쳐서 모두 다 견성에 이르렀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조사는 없다. 이 사실 성철 스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저도 이제 제 좁은 소견이지만 이렇게 제 경험과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어쨌든 성철 스님의 말씀 그대로 다 화두참고를 했다. 그리고 모두 다 오매리를 투과하고 견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도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쭉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이제 1편하고 2편은 석가모니고 3편은 이제 고봉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사실 덕산 스님을 할까 임재 스님을 할까 하다가 임재 스님을 하는 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임재 스님을 어쨌든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재 스님은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막 대우 스님을 갖다가 이렇게 막 원투로 그냥 훅을 갖다가 날리죠. 그죠? 그리고 또 돌아와 가지고는 황백 스님한테 달려들어 가지고 대우 스님 보고 뭐라 하니까 대우 이놈은 늙은이 오기만 와봐라. 내가 가만두나 하고 이제 황백 스님 뭐라고 하니까 이제 스님이 아이고 뭐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막 지금 좀 그러니까 좀 달리 이야기하면 뭐 지금 재미 보시죠 이러면서 오히려 황백 스님을 갖다가 그냥 물리력으로 이렇게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뭐 폭행은 아니지만 물리력을 가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왜 대우 스님을 갖다가 그냥 때렸는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황백 스님이 대우 스님을 질책을 하니까 왜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무력 행사를 했는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법거량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공안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아무튼 임재 스님이 그럼 과연 화두참구를 했느냐 말이에요. 화두참구를. 그리고 정말로 오매일해를 투과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매일해를 투과했다 안 했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도노슨의 견성에 이르렀다 하면은, 도노슨의 깨달음에 이르렀다 하면은 무조건 오매일해를 투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걸 갖다가 우리 향국 스님 같이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하는 그 결론적으로 보면 그 실제는 오메리를 갖다가 어쨌든 거친단 말이에요. 안 거치고는 그건 도노슨의 견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입증을. 근데 가장 쉬운 입증은 제가 뭐 이렇게 말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제가 100만 번 떠드는 것보다 단 한 분이 정말로 오매일해를 딱 투과해가지고 성재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스덕산 그 경계를 딱 거쳐가지고 딱 도노하고 깨달음이 이룬 다음에 성재 스님의 법을 갖다가 그대로 쫙 펼쳐 보이는, 그건 뭐다? 성재 스님께서 하신 법문이나 아니면은 또 오도송이나, 그리고 또 본지풍광에 성재 스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수시나 차거 등을 갖다가 정말로 그 도노선의 조사선의 어떤 그 최상승의 경지에서 정말로 사자구를 갖다가 팍 토하면서 그 대중을 갖다가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 근데 저는 제가자이고 제 스스로도 아직까지 소견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함을 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저의 좁은 소견이 뭔가 조그마한 어떤 미랄, 인연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대발심으로 오도견성, 대오견성 해가지고 야 오멜이라는 게 정말로 성철 스님의 이 고구정량 가르침이었다라고 딱 입증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거는 뭐 제가 성철 스님한테 조금 이렇게 약간 아쉬운 것은 성철 스님께서 좀 그런 어떤 방편을 좀 이렇게 제대로 소위 말해서 작가 선지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옛날 조사선 시대나 가나선 시대 때는 사실 뭐 지금같이 이렇게 종단의 일로 막 바쁘고 뭐 이러진 않았겠죠. 그죠? 조실 스님이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뭐 살림살이가 어떻게 펼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그 어떤 살아온 그 세대는 외색 불교를 그러니까 폐퇴시키고 다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성가에 그러니까 오스톡스한 정통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정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뭐 후학을 양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뭐 그럴 만한 여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한성철 스님의 그 법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렇게 딱 수용하는 제자분을 갖다가 한 두 분 정도만 딱 해가지고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그 법을 이어서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죠. 너무 욕심이 과합니까? 한 분도 지금 응감생심인데, 그죠? 법전 스님께서도 뭔가 지음자를 이렇게 뭐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지난하긴 지난한 것 같습니다. 어렵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임재 스님이, 어떻게, 화두 참구를 했고, 어떻게 오매이르의 경계를 투과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또 제가 한번 입을 열어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그 증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옛날 수학 문제 풀듯이 증명이랍시고 막 했는데 뭐 나름대로 했는데 채점하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여기는 뭐 조건 대입이 이상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감점이래가 20점 만점에 답은 맞았는데 뭐 4점 5점 이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 본고사 시절에는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라면 이제 정말로 덕산 스님과 더불어 두 영웅으로 이렇게 이제 추앙을 받고 있죠, 그죠? 물론 이제 덕산 스님은 그 밑으로 암두, 설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세출에 대종장이 나왔죠, 사실은. 암두 스님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덕산 스님은 별로 이 노력 안 하고 설봉이라는 제자를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봉 스님이 워낙 바빴죠. 막 동산 스님한테도 몇 번 찾아가고 뭐 8번인가 뭐 동산 스님 뭐 참방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8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이제 설봉 스님이라는 대종장이 나와가지고 밑에 이제 운봉, 장경, 보복 뭐 이런 쟁쟁한 또 취함 스님 또 취함 스님이 설봉 사제지간인지 사형사제지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쪽 계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쟁쟁한 종장들이 설봉 스님 야에서 이렇게 쭉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뭐 온문종 이래 내려가니까 그게 덕산 스님 우뚝 서는 거죠. 제자들이 뭐 워낙 잘났으니까. 근데 임재 스님의 밑에 그 어떤 후손들은 물론 설봉, 암두 여기에 견줄만한 흥화, 뭐 삼성 스님은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양기 방해 스님이 나오면서 실제 말해서 이제 황룡 해남과 황룡파와 양기파를 딱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천하 제일 종문이 됐죠, 임재 스님이. 그래서 이제 덕산과 임재를 양영웅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근데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어떤 시절 인연 이야기를 보면은 임재 스님이 그 이제 황백 스님 회하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황백 스님 때부터 이제 이래가지고 내려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거칠어졌다. 그러니까 막 할하고 그러니까 막 60방을 때리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황백 스님 가에서 이제 예법바에 공부를 하는데 그때 수자가 누군가 하면 목주 도명 스님이에요. 목주 도명. 목주 도명 스님 어떤 스님이냐 하면은 운문 스님을 갖다가 일단 깨달음으로 인도를 했죠. 이게 확철대오의 경지였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기록상으로 운문 스님이 어쨌든 목주 도명 스님한테 세 번째 참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목주 도명 스님은 토구를 하나 지어놓고 그 문 앞에 이제 확인이 참방하러 오면은 그 문 앞에서 이제 딱 못 들어오게 하고는 멱살을 잡고는 막 흔들고 막 바로 일러라 해가지고 못 이러면은 그냥 처박아 버리고 땅에다가 막 처박아 버리고 문 딱 닫아 버리고 이랬는데 그럼 이제 두 번이나 당했거든. 그 오문스님이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당할 때는 막 분기도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심리인데 그것도 결국은 쌓인 거지. 목주 스님이 그 잡아올 때마다 능가버리고 막 말 대답도 하기 전에 그냥 밀어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아 올려준 거예요. 운문 스님의. 세 번째 가가지고는 이제 운문 스님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래 이번에는 내가 저 목주 늙은이 멱살을 잡고 한번 나 뒹굴 거다라고 이제 각오를 하고 갔는데 마침 이제 들어간다고 밀고 들어갔는데 다는 못 들어가고 한쪽 발은 안에 한쪽 발은 밖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래가 실랑이를 버리는데 거기다가 그냥 목주 도명스님이 막 문을 빵 닫는 바람에 그 다리가 문틈에 끼어가지고 부러져 버리고 문스님이 그 다리가 부러지는 그 고통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문득 깨달았다. 문득. 그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어떤 소견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가지고 뭔가 한 소식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목주 도명 스님이 그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운문 스님을 그렇게 제접할 때는 독립해가지고 나가 있었고 이제 임재 스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될 때는 당시에 황백 스님 회상에서 이제 수자로 있었대. 수자는 바로 이제 조실 바로 다음 자리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보통 다 그 선방에서 이제 참선하시는 스님들을 수자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낚시하시는 분들 강태공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옛날 춘추전국 시대 이전에 그 강태공 있었죠, 그죠? 몇십 년 동안 이게 훅이 없는 일자 낚시반을 가지고 던져놓고는 세월을 낚아가지고 결국은 뭐 지금 정확하게 어느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뭐 춘추전국 시대, 뭐 춘추 5패 막 이라고 하는 시대인가? 아무튼 진시황보다 훨씬 이전 시대인데 그때 그 재상으로 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강태공의 그 인내에 세월 낚시질에 질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강태공을 버려버리고 떠났던 이제 아내가 가는 길에 딱 찾아왔지. 영감하고 왔는데 강태공이 바로 물 한 잔 떠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 한 잔 갖다 주니까 바로 엎어버리죠. 이게 이제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고사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어쩌면 강태공도 참 못됐지. 자기가 그래 했으면은 하기야 그때는 남존 여비가 어떻게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뭐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어쩌면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시대였다 이렇게 또 생각되기도 하네요. 뭐 혹시 듣고 계시는 여성분들께서 기분 나빠 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목주 도명 스님이 그게 수자로 이제 있는데 목주 도명 스님도 뭐 그 수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목이 있잖아, 안목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다른데 이래 황백 스님 해하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곳에 가면 독립하면은 충분히 학인들을 제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에 있으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그 기록에 보면 한 3년여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인지 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임재 스님이 뭐 3년 이상을 황백 스님 회하에서 정말 조용하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났다고 나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묵묵하게 이제 공부하는 거를 목주 스님이 딱 지켜보니까 저 친구가 법기는 법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안목이 있으니까 또 하는 행동 거지나 말을 이렇게 한번 딱 붙여보면은 그게 딱 이렇게 튕겨서 나오는 그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깐 다른 이야기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백년암에 한번 올라갔다가 왔다 그랬죠. 그때 이제 원주 스님 잠깐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 새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절 이야기도 하다가 뭐 이제 좀 나이도 있고 그래갖고 참 절하기가 좀 힘들다 이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꼭 절만 뭐 수행입니까? 이러면서 뭐 참선도 있고 딱 이러는데, 뭐 참선도 있고 딱 말 끝에 선기가 확 풍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참선도 있고요 이라는데 그 순간 참선도 있고요 이라는 그 순간에 이 안광이나 전체적인 이 몸에서 딱 풍겨 나오는 기가 싹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주 도명스님도 이제 딱 마주해 보면은 임재 스님이 비록 학인이지만 뭐 말 한마디 딱 쓰고 행동 거지 딱 이래 보면은 느낌이 성기가 쫙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임재 스님 보고, 그래 우리 임재 스님은 어떻게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 있는데 지금쯤 이제 우리 조실 스님한테 가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좀 여쭤볼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가서 이제 좀 입실해가지고 단련을 좀 받을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도 기분이 좋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가서 이제 조사 스레이를 한번 물어보라. 이런 조사 스레이. 조사 스레이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본지풍광에서 했지만 그 뜰 앞에 잣나무나 아니면 뭐 조주 무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사 스레이에 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최초구 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서 깊이 들어가면은 뭐 조준무자나 이런 게 깊이 들어가면은 뭐 향상구까지 그냥 확 돌파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근기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 꼭 뭐 화두 자체가 최초구다, 향상구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또 어떤 화두공안들은 그게 최초구와는 아무 관계없이 오로지 향상구 도리만 딱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는 못 하는데, 그게 이제 조사 스레이를 물어보라 이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뭐 기분 좋게 들어가겠지, 뭐 자신만만하게 가가지고 언제 정말로 좀 공부를 제대로 하는갑다 하고 황교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조사 여쭙겠습니다 이러니까 황교 스님이 그래 뭐를 묻고 뭐를 알고 싶으냐 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조사 스레이에 대해서 여쭙니다 이러니까 조사 스레이 이러더만 갑자기 옆에 있는 몽둥이를 갖고 줄 패기 시작하는데, 이게 세 차례 걸쳐서 20방 맞고 총 60방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숫자는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맞았다 해갖고 20방이라 하는 거죠. 조금 더 맞았다 싶으면 30방이고 굉장히 많이 맞았다 하면 60방이고 뭐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20방을 갖다가 뭐 신나게 두드리 맞고 쫓겨나다시피 이제 나온 거지. 나오니까 어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불법의 적적 대의를 갖다가 물었는데 사람을 갖다가 패는 정도는 아니고 사람을 잡아. 너 왜 이래 맞고도 안 죽냐라는 식으로 두드리 팬다 이런 느낌. 그게 얼마나 이게 분기가 올라오겠습니까? 분기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화두가 살짝 씨앗이 딱 그걸 갖다가 모종이라고. 모종. 우리 밭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죠? 모종. 저도 어머니하고 옛날에 밭일 할 때 모종 사러 다닐 많이 했는데 그 모종을 갖다가 딱 심는 겁니다. 그 황표선이 때린 게 이제 화두를 갖다 딱 심은 거죠. 그 이제 그 화두가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아니 조사 스레이를 물었어. 그 조사 스레이가 뭐지? 조사 스레이가 뭔데 내를 이래 두드리 패지?
그러니까 조사 스레이하고 두드리 패는 거하고 이제 같이 묶이는 거죠. 묶이는. 그러면서 이제 무게 중심 어디로 가냐면 조사 스레이보다도 아니 왜 패는 거야? 이래 되는 거야. 패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라고 화두를 이제 심어준 거지. 황백스님은. 작가 선지식으로 이제 다 마스터 플랜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주 스님하고 만약에 이런 거는 뭐 이야기 안 나오지만 목주 스님이 야 우리 조질 스님 저 우리 임재 스님 한번 캐 봅시다. 뭐 이래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전략을 짰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그건 이제 마스터 플랜을 다 짠 거지. 올 때마다 패가지고 그러고 좌절한다 싶으면 목주 수자가 가가지고 또 달래가지고 또 입실시키고 뭐 이런 전략적으로 짰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전략적으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화두가 딱 심어졌어. 모종이. 그러니까 이제 임재수님은 앉으면 뭐 하겠습니까? 조사 쓰레기가 뭐지? 했다가 조사 쓰레기 하는 순간에 두드리 맞은 생각부터 먼저 올라오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조사 쓰레기 왜 팼어? 이 영감제가 왜 팼지? 왜 팼어? 자 이렇게 궁금증을 한참 달아 올라올 때 이제 목주 스님 또 딱 지켜보는 거지. 이제 임재 스님 딱 지켜보고 있다가 저 친구를 언제 또 한 번 더 타이밍 맞춰가지고 입시를 시킬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한번 슬쩍 걸어보고 이럴 때 보면은 그래 어떻게 그 가령 제가 목주 스님 같으면 임재 스님한테 그래 우리 임재 스님 그 맞으신 데는 좀 이제는 좀 덜 아프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 거야. 자극을 탁탁 주면은 그때마다 이게 돈발이 되거든. 맞은 게. 그러면서 아 그래. 조 선생님 왜 때렸어요? 이렇게 이제 목주 스님하고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런 식의 이건 다 제가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스토리입니다. 우리 일상사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주 스님이 또 나를 잡는 거지. 잡아가지고 야 그래도 한번 들어가봐. 니 그리 궁금하면은 가가지고 조지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왜 때렸는지. 뭐 혼자 고민할 게 뭐 있어. 고민한다고 뭐 그 답이 나와? 가서 직접 물어보고 여쭤보면 되지. 이거는 이제 또 날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조사 쓰레기가 뭡니까 하고 이제 묻고는 뭐 왜 때렸냐고 말도 꺼내기 전에 그냥 또 패보니까 그때는 진짜 정신없는 거지.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꾸겨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이상하게 갈 거잖아요. 왜냐하면 임재 스님이 출가를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대4를 해결하겠다고 1대4를 해결하겠다고 내가 스카세존과 같은 생사를 초월하는 1대4를 해결하겠다고 다 속세 다 던지고 머리 깎고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뭐 영문도 모르지 두드려 맞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온갖 회의와 이런 것들이 막 덜끓기 시작하겠지. 이게 뭡니까? 쌓이는 계속 쌓이는 거지. 계속 이름하야 이게 수행인 겁니다. 두드리 맞는 그 수행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0방을 두 번에 걸쳐 40방을 맞았어요. 또 목조 스님이 또 딱 마스터 플랜을 딱 따라가지고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40방 좀 맞고 나면 이제 임재 스님도 열받아가지고 뭐 다른 데 가보지. 덕산 스님 그 실 엎어버리고 동산 스님 회화 떠나가지고 설봉 스님 덕산 스님한테 오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슬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3세번 참 묘하잖아요. 이게 뭔가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숫자니까 목조 스님이 있다가 그래도 한 번 대봐 3세 번째 가면은 뭐 조지 스님이 뭔가 말씀만 해주시겠느냐고. 또 임재 스님도 그래 3세번이니까 3번까지는 또 해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들죠. 그죠? 우리도 보통 3세번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기가 솔깃해 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똑같이 또 맞고 나왔어. 이제 3세번이라는 게 이제는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제는 그만 이래 되는 거지. 들어가고 맞기 전까지는 3이라는 숫자가 희망의 숫자였는데 맞고 나온 뒤는 3이라는 숫자가 뭐가 된다? 좌절과 단념의 숫자가 돼버리는 거지. 3번이나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3번째니까 하고 갔는데 나올 때는 3번이나 했는데 이제 포기 이래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목주 스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지. 뭐 괜히 수자 스님이 들어가래 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고생만 시키고 뭐 아직까지 뭐 온 삭신이 다 쑤시고 뭐 멍도 아직 안 가신대요. 이런 식이었던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저히 못 있겠다고 이제 떠나겠다고 하니까 뭐 어디로 갈 거냐 물어보면 뭐 임재 스님이 어디 뭐 정해놓은 데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다가 어디로 갈까 뭐 고민하고 있는 축이나 속하겠죠, 그죠? 안 그러면 뭐 어디 마음을 정해둘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목수님이 딱 있다가 또 황백스님하고 딱 짜고 이제 고스톱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갈 때는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그래도 조실 스님 뵙고 아직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이러니까 그럼 또 맞다 해갖고 이제 아직 인사를 가니까 이제 황백스님 이번에는 때리진 안 하고 그래 어디로 가냐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저 강 건너에 있는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으로에 보면은 황백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저 강 건너에 있는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고 말했다. 딱 하고 그 밑줄에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을 찾아왔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황백산에서 강 건너에 있는 저 강 건너에 있는 대우 스님한테 가는 데까지 1초도 안 걸려. 1초도. 실감이 안 나. 실감이. 그 선으로 문제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으로를 제대로 이렇게 쓰면은 그 사이에 이제 임재 스님이 황백산을 떠나가지고 대우 스님을 찾아가는 그 노점을 갖다가 중요시해야 된다. 중요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음에 그 찾아가는 길에 혹시 무슨 기록이라도 있으면은 그 기록을 사실은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임재 스님이 뭐 가다가 어디에서 뭘 묵었고 가다가 뭘 먹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다가 뭔가 이 수행과 관련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지. 뭐 누구를 만나 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느냐 이런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간. 그래서 임재 스님이 씩씩거리면서 갔겠지.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돌아서면서 아이고 늙어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이제 꼴 안 보니까 그렇잖아. 뭐 60방 맞을 동안에 하다가 뭐 얼핏 그냥 그 회상에서 한 번씩 이렇게 비치기만 해도 기분 나빴을 낀데 그죠? 그러니까 뭐 속이 시원하다고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안 나오는데 어느 일설에 따르면은 그 황백산을 떠나가지고 대우 스님을 찾아가는데 석 달이 걸렸다 그래. 석 달이 걸려서 찾아갔다 이래 되거든. 그래야지 이게 임재 스님이 왜 한 방에 깨달았는지 이제 그게 실마리가 풀린다고. 실마리가. 저 강 건너에 있는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 예, 알겠습니다. 짠. 임재 스님이 드디어 대우 스님을 찾아서 왔다.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이래 되면. 그 사이의 기간이 뭐다? 3개월이었다라고 일단 잡으면요. 한 100일이라고 잡읍시다. 100일. 우리가 뭐 기도도 100일 기도 하죠. 그죠? 100일 기도. 그러면은 그 뭐 교통편이 다 걸어 다니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걸어오면서 임재 스님은 과연 뭘 했을까 이 말이지. 임재 스님은. 산천 구경하면서 시나 읊고 절간에 갇혀있는 것보다 나와 있으면 막 풍경 좋네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안악들도 이렇게 구경하고 흥얼흥얼하고 그렇게 100일을 왔을까 이 말이죠. 어떻게 왔었겠습니까? 일대사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출가를 했몸에 출가를 했몸. 그래가지고 당대 최고승이라는 황백스님 회상에 가가지고 3년 이상을 갖다가 쭉 잡고 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결국은 뭐 쫓겨나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잖아. 아무 이유 없이 두드리 팬 건 가란 소리니까 거의 쫓겨나는 듯이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강 건너 대우선이 가라는데 지금 찾아가고 있어. 그 황백 늙은이 그래도 말을 갖다가 듣고는 찾아가. 지금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이 뭐다? 화두 참구 기간이었다면 화두를 참구하는 기간. 그렇게 일대사 해결하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오로지 생각 하나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뭐 가다가 와 풍광 좋네 하다가도
아, 그 영감쟁이 왜 때렸지? 이래 되는 겁니다. 아, 하면 막 분기가 올라오고 막 기분 나쁘고 막 부글부글하고 막 그러다 길가에는 돌을 갖다가 빵 차는데 막 발만 아프고 박힌 돌 차가지고 뭐 이런 어쨌든 그 대구 스님을 찾아가는 그 기간 동안이 전부 다 화두를 무슨 화두 왜 때렸을까 말이야. 왜? 응? 조사 스레이를 물었는데 저 황비 영감쟁이가 왜 사람을 그렇게 잡을 듯이 팼냐 말이야. 내를 갖다가 아무 죄도 없는 내인데 내가 그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로지 그게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뭐 그냥 문득 하면 생각나고 문득 하면 생각나고 뭐 어떤 데는 뭐 그 생각으로 그냥 일념으로 쭉 가는 거지 뭐. 그럴 때도 있고 그 이게 뭐다 화두가 익을 대로 물을 익을 대로 익는 거예요. 앞에 우리 고봉 원묘 선사 봤죠? 뭡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돼요. 왜 때렸지? 이제는 생각 안 해. 그냥 가는데도 왜 때렸지? 왜 때렸지? 왜 때렸지? 왜 때렸지? 이게 그냥 쭉 일하게 흐르는 거야 계속. 자나 깨나 잊어짐이 없으면 이제는 잔다고 누워 있어도 왜 때렸지? 저 영감제, 저 영감제. 그럼 자는데도 왜 때렸지? 왜 때렸지? 숙면 이래가 절로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그 90일 동안 가면서 은산철벽 왜 답이 없잖아 지금 왜 때린지 모르잖아 막 딱 깝깝해 죽겠지. 그것도 조사 쓰레기의 그 취는 또 뭐지 그것도 몰라 막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냥 깝깝한 거지 막.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거는 그렇다 해가지고 아 다 때리쳐 에이 다시 머리 기르고 내가 환속해가지고 살면 되지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다시 황 교수님 찾아갈 수도 없고 어쨌든 앞으로 가긴 가는데 그 답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은산철벽이라 깜깜하지. 그럼 점점 조여오는 건 뭐다? 쌓이는. 온등에 그냥 부피와 무게, 압박, 스트레스가 막 쫙 쌓이는 거지. 그게 90일 동안 계속 되면서 또 쌓이는 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쌓이든지 내려지기를 하든지 무너지든지 가속도가 있대. 가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탄성을 받아 가면 이제는 1에 올라가던 게 축축축 이래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막 그 100일 동안 90일 동안 막 엄청 쌓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화두 참구를 하는 게 그런 거라냐. 임재 스님이 그냥 걸어가면서 뭐 그 영감제 왜 때렸지? 참네. 이게 아니라니까. 왜 때렸는지 그게 이제는 막 궁금해갖고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산철벽 답은 없어. 오도 가도 못해. 뭐 그래도 꾸준히 가야 돼 어쨌든. 대우 스님 빨리 찾아가가지고 빨리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 오로지 그 한만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딱 일념으로 가. 일념으로. 그래 빨리 가자. 가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자. 오로지 이거 이 한 생각만 쫙 흐르게 되는 거지. 한 달 정도 지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참고를 했다. 여러분들 선방에서 한 달 동안 진짜 한 달 동안 줄곧 하도 참고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동으로 그냥 무르익으면서 타성 일편이 저절로 되는 거지. 뭐 화두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한 두 달째 정도 걸어가면 마음은 급한데 이제는 화두가 몸뚱이하고 하나가 돼갖고 막 불이 타는 거지. 불 타는 거지. 용광로가 돼가 불불불 끓는다니. 그때는 정말 터지고 싶지. 몸 자체가 그냥 펑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끊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화두 참구를 하든 아니면 아비라 수행을 하든 뭐 3000배 만배 수행을 하든 요체는 뭐다? 정말로 불길이 올라와 가지고 내 이 자체가 온덩이가 용광로가 돼 가지고 막 지금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 경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화두 참구든 절수행이든 아비라 기도든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데 견디지 못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쉽게 말해서 빠꾸가 안 돼. 빠꾸가. 그거는 뭐가 밀고 가야 된다? 엄청난 고통을 뭐가 밀고 간다? 앞에 그랬죠. 제가 괜히 한 소리 아닙니다. 그 취를 모르고 뭐 다르게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있던데 그런 취를 한 건 아닙니다. 다 압니다. 남학 스님이
가조 스님한테 앉아만 있어가지고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 그 취는 그런 취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뭡니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그 대신심과 대발심이 밀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용광로가 돼가지고 터질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갖다가 지켜내고 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기와를 만들어서 거울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대신심과 대발심이 아니면은 나빠진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하는 겁니다. 경험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분들은 야, 나리 저거 참 희한한 녀석이네. 뭐 이상한 걸 갖다가 지 막 상상력을 가와가지고 하는데 근데 또 들어보면은 영 허무맹랑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좀 혼자 짱구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런 생각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험을 갖다가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정말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수행에 그러니까 가장 오스톡스한 루틴이다. 루트다. 루트. 이게 결국 뭡니까? 화두 참구. 화두 참구는 꼭 수지 참구해갖고 이먹고 아니다니까. 이거는 가장 전형적인 가나스네스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형화된 화두고, 그러면은 3000배, 만배 수행을 한다. 그리고 오체투지의 저자인 한경애 보살님인가? 뭐 만배 배기를 갖다가 뭐 몇 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어떤 수행을 한다면, 수행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막 도저히 못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정말로 은산철벽.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심리적으로는. 근데 몸은 절을 하고 있거든. 몸은 어쨌든 굴신을 계속 하고 있어. 거기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기와를 갈아서 거울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신심이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은산철벽에 딱 갇혀갖고도 거기서 조금씩 전진을 한다고. 그게 화두참, 그 화두거든, 화두. 그게 화두라니까. 이먹고만 화두가 아닙니다. 아비라를 한다, 아비라. 아비라, 뭐, 우리 여동생, 그, 용맹정진 20파 타고 나서는 뭐, 3000배는 그냥 우습게 하는 그 경기인데도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금방이라도 그냥 막 딱 일어서가지고 딱 나가버리면은 이 모든 고통이 다 일거에 해소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사조선 선지식들이 말하는 내려놓기지, 내려놓기. 내려놓는다고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그동안 쌓인 고만 남고, 그죠? 쌓인 거 남고, 근데 그 내려놓는 만큼의 또 뭐가 있다? 심리적인 압박감, 부담감, 뭐, 자조, 자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쌓여버리죠. 중간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그러니까, 화두 참구의 요체는 화두라는 것이 꼭 문자로서 우리가 딱 수지하는 이게 화두가 아니단 말이야, 이것만이. 임재스님 같으면 그 두드려 맞은 그게 화두고, 왜 때렸어? 석가모니 같으면은 생사초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생사초타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보는 화두였고. 이해가 됩니까? 덕산스님 같으면은 금강경은 부처님도 나 오라 그래. 금강경은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이랬는데 떡파는 오파한테 금강경 한 구절, 미래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과거신 불가도 어디에 찍을래 하는 소리에 그냥 벅 이래 됐잖아. 이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식이야, 이게. 금강경 그런 뭐 이야기 하나도 없는데 노파가 그 말이 뭔가, 이게 화두가 된 거, 화두가. 그래가 그걸 가지고 용담 스님 찾아가가지고 그 온갖 수모를 다 겪은 끝에 백산 스님 그 앞에 엄청 사지. 금강경 초수를 갖다가 내가 부처님보다 더 낫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아만이나 지식이나 그동안의 수행이 얼마나 사회 공부가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 용담 스님이 그 치모금 한 방에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얘기. 자, 이제 화두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임재 스님 같으면 이 영감제가 왜 내를 때렸지? 이게 화두, 이게 화두. 그걸 갖다가 제가 그랬죠. 짠 나타나면 안 된다고. 선우록에서 같이. 그 90일, 100일 가량을 갖다가 참고를 하고 가는 거예요, 참고를. 나중에는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맨정신에만 참고되는 게 아니라 누구가 자는데도 잠 속에서도 이게 저절로 돌아가. 이게 숙면 일어나. 팔식이 돌리는 거예요. 왜? 사무칠 대로 사무치거든. 육식 경계에서 놀던 이 어떤 그 사무침이 칠식으로 스며 들어갔고는 나중에 팔식까지 푹 절어버렸다니까, 팔식까지. 완전히 젓갈 담듯이 팔식을 그냥 젓갈을 담아버렸어.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잘 때도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그게 소위 말하는 오매 일회, 숙면 일회의 그 우리 인체 메커니즘과 하고의 어떤 그 하나의 작동 원리라니까, 작동 원리. 그런 걸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육식 갖고만 뭐 오메리가 있니 없니 망상이니 그거 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행을 통해 가지고 팔식이 경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니까, 오메리가. 지금 여기 보면 다시 볼까요? 고봉선님,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돼요. 이 뭐 한 두 달 지날 때는 뭐 그냥 저절로 그냥 같이 가는 거라, 이 화두하고. 하루 종일 화두가 그냥 흘러. 일념이 만년이고 만년이 일념이라는 그 이야기거든. 자나 깨나 잊혀짐이 없고 이래가는.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가면 눈이 있어도 장님 같고 귀가 있어도 귀머리 같아 이럴 때는 60, 80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60, 70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80 혼자 떡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길을 가도 6, 70이 분간을 못해. 그런데 어쨌든 자성이 알아서 그걸 끌고 가지. 이건 여러분들 우리 주태백 쌤들은 뭐 젊은 날에 경험 좀 했을 겁니다. 저도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지만 술 젊은 날에 막 술 엄청 먹고 완전히 그 필름 끊길 때 많이 있죠, 그죠? 근데도 딱 보면은 집에 와가 있잖아. 누가 데리고 온다? 자승이란 그놈이 끌고 오는, 자승이란 그놈이. 아니면 그게 팔식일 수도 있어요, 팔식일 수도. 네. 술 먹고 완전히 필름 끊겼을 때 그 끌고 오는 게 그것도 하나의 습이라 그러면은 팔식이 끌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팔식이나 자승이 끌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장님 같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같아. 보고 듣는 그 우리에, 이거는 이제 뭐 그 소우리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보금자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더라도. 왜? 우리 보고 듣는 게 너무나 편안한 자리니까. 근데 그 자리에 떨어지지도 않아. 왜? 6, 7식이 이제는 완전히 가버린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 무게. 그건 뭡니까? 6, 7식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흘러내리기 시작. 내가 왜 쌓아 올리고 내려지기고 무너지기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출고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6, 7식이 이제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식이 주관하고 8식이 주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여튼 그 정도 경계가 돼서 대우스님은 이제 세상에 또 도착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6, 7식은 거의 이제 맛이 갔고 8식이 완전히 푹 절어 있는데 8식이 그냥 막 그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농할 대로 농한 대봉 홍시 같이 그냥 막 거의 물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8식이 화두에 푹 절어 있다니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그냥 물에 그냥 푹 해체돼가 나갈 정도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 찾아가는 90일, 100일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깊은 화두 참고를 했고 쌓을 대로 쌓았다니, 임재스님. 그래가지고 이제 딱 대우스님한테 딱 가니까 대우스님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황벽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황벽 늙은이가 뭐라고 가르치대? 보통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거지, 임재스님이. 그 소리에 가르치대 소리. 가리키기는 개뿔 뭘 가리키면 뭘 가리켜. 들어갔더니만 말이지 막 때리 패고 나가래가 또 나갔더만 또 들어갔더만 3번이나 그래 쉘 두들 패는데 뭐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 있는 대로 다 막 폭발을 했겠지, 막 폭발을.
서너로기가 점잖게 갔는데 3번이나 20차례 맞았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완전히 용광내가 돼 있는데. 그냥 버글버글 하는 걸 딱 보니까, 자, 대우스님이, 아, 이놈의 자식 익을 때를 익었구나. 어? 흘러내리고 있는 게 보이니까, 어? 이제는 한번 터져주자. 딱 됐지. 그래, 거기서 딱 보고는 이제 대우스님이, 야, 이거 이놈의 애송아, 너가 스승 황병 늙은이가 말이야. 니 하나 어떻게 그 가르치 보려고 고구창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치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와 갖고 이래 징징 짜대냐? 이 오줌 싸개야? 딱 이 소리에 임재 스님이 끓고 있던 게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아하 하면서 제 팔식도 동시에 그냥 막 물이 돼가지고 쉘이 녹아버리면서 팔식도 날아가면서 대원경지까지 그냥 한 방에 왁 들어간 거죠. 한 방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5매 1의 경계를 임재 스님은 가는 그 노정에서 5매 1의 경계와 숙면 1의 경계를 지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숙면 1의 경계 직전에 와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서 대우스님의 그 말 한마디의 전체가 왁 다가오면서 이 화두가 그냥 녹아내리면서 화련대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경우라고 봅니다. 그 가는 동안에 거의 제 8식 그 경기까지 들어가면 6, 7식은 다 녹았어. 다 녹아가지고 가가지고는 그걸 한 방 딱 들으니까 바로 그냥 막 확철대오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청정법신하고 뭡니까 향산일로 향산구 그 도리까지 대원경지까지 한 방에 그냥 왁 들어온 거지. 왁. 대우스님 그 한마디에 막 왁 들어오면서 그냥 다 터지면서 확철대오를 한 거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웃잖아. 아이고, 알고 보니까 뭐 황병이 불법 별거 아니네. 왜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한 방에 빡 터져버리니까, 한 방에. 자기가 생각해도, 아, 이거였어? 이런 생각을 하는, 임재 스님이. 그러니까 그 선어록에 나와 있는 그 한마디가 다 사실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화두공안이라는 그것도, 깨달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 한마디가 다 동작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황비의 불법 그 별거 아니네. 우리 그냥 넘어가잖아요. 당연히 넘어가지 뭐. 어떻게 보면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도 그 의미를 갖다가 뭐 별로 천착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근데 왜 황비의 불법이 별거 아니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백암록에 차거를 다는 원호 스님 같으면은 그 임재 스님이 딱 깨닫고 하고 난 뒤에 대우 스님 보고 아이고 뭐 알고 보니까 황백의 불법이 별거 아니네 딱 이랬을 때 그 딱 경계를 갖다가 차거를 탁 단다니까. 저 경계가 어떤 경계인지 왜 저런 말이 나오는지 하는 걸 갖다가 차거를 갖다가 딱 이렇게 붙일 수 있다니까. 지금 저는 당장 생각이 안 나고 못 붙이겠는데 어쨌든 뭐 이래 하다가 손으로 읽다가 여기는 내 같으면 이렇게 붙이겠어. 원호 스님도 그 벽암록 하면서 하나의 어떤 송이나 이런 차거나 평창 같은 거 한 구절 나왔을 때 딱 보는 순간에 바로 그래 맞아 하고 딱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고 어떻게 붙일까 하고 이래 하다가 생각해갖고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석화증광이라니까 막 나올 때마다 탁탁 나오는 그런 거 아니거든. 그게 뭐 채촉구를 물어봤는데 채촉구로 딱 답하는 거야 석화증광이 되겠지만 그걸 갖다가 차거를 갖다가 붙이고 자기 철학을 담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거는 석화증광으로 나오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지. 생각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빵 터지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 속으로 그 생각이겠지. 이거였어? 야, 꼴랑 이거였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니네 이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대부스님도 딱 보니까 알겠거든. 자식이 뭔가 알았어. 별거 아니네 하는 소리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지. 별거 아니라. 도대체 뭘 알았다고 지금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까는 뭐 징징 짜고 뭐 하더는 애송이 녀석이 말이야. 니 도대체 뭘 알은 거야? 한번 이야기해봐. 나 이러니까 바로 가서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옆구리를 갖다가. 그걸 왜 말로 안 하고 왜 옆구리를 때렸을까? 이것도 공안이거든. 왜 옆구리를 때렸을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차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가령 저쪽에 이제 드로리 공안, 마주에 드로리 공안을 또 갖고 와가지고, 그래도 임재가 백장보다는 좀 낫다. 어? 아, 그래도 임재가 백장보다는 좀 한 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반농담 비슷하게 붙일 수 있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려면 드로리 공안의 그 낙처와 그 어떤 깊이도 알아야 되거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는 임재 스님의 이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때린 이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차거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쥐어 박은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서 임재 스님이 그냥 확철대오의 경지를 드러낸 거죠. 확철대오의 경지를. 대우 스님 쭉 팬 게. 그래 대우 스님이 이제 딱 알고는 그래 됐어 그만해 너 스승은 황백이니까 내한테 이러지 마. 맞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됐어 이제 가. 너 스승한테 가. 이래 된 거지. 왜냐면은 대우 스님의 말 한마디 은하대오에 깨쳤다고 하면은 은하대오를 주장한 사람들은 대우 스님의 법을 이어야 돼. 임재 스님이. 그게 잘 모르는 사조선들이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은하대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아니. 왜 돌려보냈겠어, 대우 스님이. 너 스승 황백이니까 임재 스님 보고 황백한테 가라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니라고 왜 했겠습니까? 은하에 대오했는데. 대우 스님 말 한마디에 대오했는데. 이제 아시겠습니까? 황백 스님의 몽둥이 질에 임재 스님이 깨달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몽둥이 질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그 화두 참구를 통해서 임재 스님이 깨달았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바늘로 콕 찔러준 게 대우 스님일 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가라. 그 스승은 임재니까 황백이니까 황백한테 가서 뭐 두드리 패든지 니 알았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 임재 스님이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90일 동안 자기가 이제 90일 동안 대우 스님을 찾아가면서 참고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주마등 같이 스치면서 다 이제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나름대로.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 경지를 갖다 이렇게 곱씹어보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돌아오는 100일, 90일 정도, 100일 자꾸 90일, 90일 합시다.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90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갖다가 보다 더 명료하게 쉽게 말해서 돈수의 보임을 한 거지. 돈수의 보임을.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에서 임재 스님의 법이 완벽하게 무르익고 확립이 되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임재록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어떤 법길을 갖다가 펼칠 수 있었다 이래 되는. 그러고 이제 돌아와갖고 황백 스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지. 황백 스님 딱 보니까 저 녀석 대우한테 갔다 오더만은 눈이 딱 열리가 왔거든. 벌써 눈빛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 깨달았다 이러면은 벌써 그 눈에나 아니면은 이 몸에서 나오는 이 기운이 다 다르거든. 선기나 이런 것들이 안광에 이런 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황백선이 보니까 임재 녀석이 이제 일을 냈네, 깨달았네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대우스님한테 있던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니까 황백선이 있다가 아이고 이 대우 늙은이가 말이야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어쩌고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우 스님은 뭐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우 이놈의 자식 말이야 오면은 갔다가 내가 그냥 방망이로 한번 때려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바로 임재 스님이 뭐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즐겨보십시오라고 가가지고 황백 스님을 때려버리잖아. 여기도 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우 스님을 갖다가 임재 스님이 쥐어박는 거 하고 그 똑같은 방향 화살표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은데 하여튼 같은 맥락의 법이 담겨 있습니다. 대우 이놈의 자식 이 녀석
응? 이 늙은이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쭈쭈. 오기만 와봐. 얼굴 보기만 봐봐. 내가 가만두나 막 방망이로 내가 혼쭐을 내지라니까 임재선이 그 소리 딱 듣고 있다가 뭐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즐겨 보십시오. 뭐 이런 식이라. 응? 지금 즐겨 보십시오. 이런 양수로 황백선님을 갖다 때려버리거든. 대신 맞아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법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이중공안이라 할 수. 이중공안. 왜 임재스님이 황백스님을 때렸지? 일러봐. 이러면은 그 공안 이중공안. 두 개 그 자리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정리부터 합시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다. 오늘은 뭐 제가 굉장히 좀 얄궂은 그런 어떤 은행도 해가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화두 참구, 도노돈수의 견성에서는 절대적으로 화두 참구다. 그 화두 참구의 화두는 단지 이목고가 아니다. 절수행에서는 그 만배수행이면 만배수행, 만배수행 뭐 100일을 한다 이러면은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정장되어가는 쌓고 무너질 때까지 쌓고 올라가는 그 일련의 절수행 자체가 화두다. 화두. 되죠? 물을 잊게 하는 거는 화두다. 아비라 기도에서 정말로 막 그때가 뭐 3박 4일인가 3박 뭐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한 20파트인가 했는데 정말 그냥 뭐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하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고통을 정장해 가는 그 정장해 가는 그 자체가 화두다. 화두. 그러니까 화두를 좁은 개념으로 자꾸 보니까 석가모니가 무슨 화두가 있었냐, 육조예능스님이 무슨 화두가 있었냐, 조사선 시대에 뭐 화두를 들고 참고했느냐, 가나선 시대 나와갖고 대종고가 어떻게 해가지고 시체마루 조져놨지. 그 뒤로 뭐 깨달은 사람들이 조사선 시대만큼 나왔느냐, 알지도 못한 소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 화두를 들지 않은 깨달은 이는 없단 말이야. 그 화두 참구를 통해서 쌓을 대로 쌓아. 쌓을 대로 쌓았어. 그 다음에 뭐다? 나도 모르게 나는 쌓고 있는데 저절로 무너지면서 저 오메리의 단계에 들어갔어. 그것을 지나왔어. 승묘경계로 들어갔어. 제8식을 날리고 견성에 이른다. 이게 도노돈수의 깨달음의 공식이라. 공식. 화두 참구 오메이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러니까 뭐를 해도 꼭 이제 화두 참구, 화두 참선 또 일단 그 화두의 영역이지만 참선의 영역이지만 절수행도 참선이고 능음주 독송도 참선이고 능음주 108독을 정말로 소리 내가지고 한 8분대 9분대 해가지고 하루 108독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아비라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하단전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한 3분대로 이렇게 돌리면 하루 108독 하고 나도 별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고 나면 또 하고 이러면은 뭐 108독 100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머리를 올려가지고 하단전으로 못 떨어뜨리고 올려가지고 막 돌리다 보면 이 상단전 이상 여기에서 막 돌아가면 나중에 상기도 되고 막 두통도 나고 이러면서 몸이 막 이상해진다. 왜? 위로 다 부하가 걸리니까. 근데 그걸 갖다 밑으로 뚝 떨어뜨려가지고 하단전에 뚝 내려놓으면은 우리 신체 가운데서 제일 힘 있는 놈이 누구다? 하단전이거든. 이 녀석 힘으로 충분히 돌린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공중에 붕 떼어가지고 막 의식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그 능음주는 굉장히 세거든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갖다가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향을 가지고 뭐 능음주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몸에 이상 현상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하단전으로 내려가지고 하루 108독을 갖다가 한 100일을 계속 한다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결국 뭐 쌓이잖아. 막 쌓였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쫙 빠지면서 무너질 때 그때 오메이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오메이리의 어떤 개념과 정의를 성재선님께서도 뭐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건 어디 가이나 저의 정의고 개념입니다. 저의 어떤 경험을 갖다가 토대로 한,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제가 어떤 우리의 의식 체계와 인지 체계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제가 나름 분석을 한 거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너무 촐랑된 것 같습니다. 촐랑된 것 같은데 뭐 촐랑대도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면 뭐 앞으로 더 촐랑될 겁니다.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화두 참구다. 그러니까 절수행과 같은 아비라기도와 같은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갖다가 나는 막 수반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또 이제 연세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저도 뭐 지금 뭐 사실 예전같이 절이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을 먹고 팍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막 그게 막 지속적으로 이렇게 쫙 밀고 나가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쓱 꺼지고 좀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뭐 체력적으로나 이런 쪽에 약간의 뭐 무리가 있다 이래 싶으면 이제 화두 참구를 하는데요. 근데 화두 참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부피와 무게의 오는을 갖다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제일 온덩이 부피를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여 가지고 고통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고를 갖다가 정장시키는 게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스카모니 6년 동안 그걸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사선 시대에 와가지고 다 화두 참구도 아니죠. 그냥 조사스레이가 뭐지? 집중적으로 화두 참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가 또 생활하고 공양하고 밭에 나가고 울력하고 또 뭐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러고 법문 시간 되면 성당에 가가지고 또 조실이 한 법문 또 뭐 꾸벅꾸벅 졸다가 들을 수도 있겠지. 사정에 따라. 그렇게 어선하게 하니까 마치 방목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죠? 방목하는 것처럼 다 풀어놓고 너 알아서 일하니까 20, 30년 넘어 걸리는 거라. 이제 화두의 개념을 갖다가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죠? 그 화두에 집중이 안 된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말끝에 깨쳤다고 은하대오다 해가 조사선 때는 다 말 한마디 듣고 깨쳤다. 임재스님도 대우스님 말 한마디에 깨쳤다. 전부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화두 참구를 통해 가지고 깨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매이려. 화두 참구는 필연적으로 오매이려의 경계를 지나게 되어 있다. 지나야사 비로소 육식 칠식이 다 떨어진 팔식의 경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깨달음으로 발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내딛는 단계다. 이래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또 자꾸 잔소리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이번 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